자, 오늘은 고추 잡채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추 잡채의 원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고추 잡채의 원래 이름은 青椒肉丝 칭자오로스, 그러니까 청초 육사입니다. 여기서 청초는 중국에서 고추 종류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육사는 고기를 가늘게 채 썰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고기를 채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대략 0.3에서 0.5cm 정도의 두께로 채를 썰은 게 특징이죠. 청초는 고추 종류를 말한다고 했는데 주로 들어가는 것은 피망입니다. 이 피망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고추속 고추종에 속하는 식물이고, 우리 좋아하는 귀여운 개도 품종이라고 해서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이나 성격 같은 게 많이 다르잖아요. 이 피망도 같은 고추의 품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에 갈라서 열어보면 고추의 특징인 태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태자에 있는 씨앗들은 볶다가 탈 수가 있으니까 꼭지째로 제거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먹는 청양고추나 베트남 고추를 알려준 케이엠페퍼, 할라페뇨 같은 고추들도 사실 이 고추라는 종에 속하고 피망도 그중 하나이죠. 청초는 고추 종류를 중국에서 부르는 말이라 했죠. 그래서 청초육사도 이 피망이 들어가는 거죠. 청초육사의 육사는 채썬고기라고 했죠. 육사의 사가 사자인데 실처럼 가늘게 채를 썬다는 뜻이고, 피망도 고기를 채 썰은 것처럼 크기와 길이를 비슷하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청초 중 하나인 매운맛을 조절해줄 청양고추를 준비할 건데요. 이렇게 반을 갈라보면 내부에 태자가 존재하고 씨앗들이 모여있죠. 피망과 마찬가지로 태자를 모두 긁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를 썰어서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기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가미해줄 양파,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표고버섯을 좀 준비했는데 마찬가지로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순까지 넣어서 활용을 하는데 저는 죽순을 생략해줬습니다. 죽순을 생략한 이유는요, 주문하는 걸 깜빡해서 그래요. 죽순도 마찬가지로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료를 채 썰어서 손질하다 보니까 재료 손질에만 조금 손이 갈 뿐 나머지 조리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준비해둔 고기를 볶아서 서로 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다 볶고 고기를 빼주시면 고기 기름이 남을 텐데요. 이 위에 그대로 고추기름을 2스푼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라오간마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추기름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조미료다 보니까 고추기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고추기름보다 조미가 좀 되어있다 보니까 좀 더 풍부한 맛을 내줄 수 있어요. 이 위에 양파를 먼저 넣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넣는 이유는 양파가 볶아지면서 내는 단맛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고요. 재료끼리 볶아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추랑 피망을 넣어줄게요. 죽순도 이 정도 타이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와 피망의 숨이 죽기 전에 버섯을 추가로 넣어주는데요. 버섯은 금방 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겠습니다. 30초 정도 볶아주고 돼지고기를 넣은 다음 빈 공간을 만들어서 간장을 한 테이블 스푼, 간장을 태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가정집 화력에서 잘 타지는 않더라고요. 굴소스 한 테이블 스푼을 넣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있으시다면 치킨 파우더를 좀 넣어주시면 좀 더 다채로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잘 뒤섞어주면은 고추 잡채 청초육사 완성입니다. 이렇게 밥이랑 먹어도 되고 꽃빵 준비해서 꽃빵이랑 먹어도 괜찮은데요. 술안주로도 굉장히 어울리는 요리이기도 하죠. 꽃빵은 냉동으로 구매하면은 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학원이나 꽃빵이라고 검색하면은 30개들이 7,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짭짤하고 매콤한 게 솔직히 술안주로 정말 제격인 음식인데요. 그래서 못 참고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맛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들 먹어보셨을 만한 음식이라서 크게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초육사를 고추 잡채라고 부르잖아요. 청초가 파란 고추를 뜻하기도 하고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어서 볶은 요리라는 점에서 잡채와 동일하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고추 잡채라는 번역명이 굉장히 적절하게 여겨져서 중국집에 가면은 청초육사보다는 고추 잡채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꼬치집이나 중화요리집을 가면은 경장육사라는 걸 팔기도 하죠. 경장육사라는 요리도 있는가 하면 여향육사라는 요리도 있는데요. 육사라는 것이 고기를 가늘게 채 썰어서 볶은 것이다 보니까 경장육사나 어향육사도 육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청초육사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청초육사는 고추를 베이스로 한다면 어향육사는 두반장이나 간장 같은 걸 이용해서 매콤한 소스를 베이스로 하게 되는데요. 경장육사라는 것은 본토에서는 천면장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이 천면장은 작장면이라는 짜장면의 원조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장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로컬라이징 되어서 천면장을 사용하기보다 춘장을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장면이 한국에 와서 춘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이 청초육사, 경장육사, 어향육사 등은 청초육슬, 경장육슬, 어향육슬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육사의 사를 산동식 방언으로 바꿔서 불러서 슬이라는 발음으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게 류산슬이죠. 근데 류산슬은 한국식 중화요리 중 하나로 중국 본토에는 없는 요리입니다. 슬이 들어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료를 채 썰어서 넣는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 육사에서 육자가 고기 육자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고기 육자 하나만 쓰면은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기를 돼지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라고 하면은 돼지고기를 채 썰어서 볶은 요리이고, 소고기를 사용할 때는 고기 육자 앞에 소우자를 붙여서 우육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약 오늘 한 요리처럼 소고기로 청초육사를 만든다면 청초우육사라고 부릅니다. 중국어식으로 발음하면 칭차우뉴러스가 되겠죠. 성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고추 잡채라고 알려져 있는 청초 육사를 했는데요. 술안주로도 좋고 덮밥으로 해먹어도 좋고, 여기에 당면을 추가해서 우리나라 잡채처럼 만들어 먹어도 맛있는데, 집에 고량주 하나 사놓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백준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바이.